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5월에 방송했었던 만 2세 된 여자아이 가명으로 희연이 어머님께서 방송을 듣고 남겨주신 후기와 그 후에도 이어진 고민 사례를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다. 이론대로 적용해보지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다루어 주신 유튜브 방송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사실 보는 내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엄마 성향까지 꿰뚫어 보시는지 놀랍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원장님이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지도 들으며 앞으로도 너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안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아이가 왜 속상한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먼저 물어보는데 열심히 공감의 표현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미 흥분한 상태인 아이는 엄마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리 지르며 뒤집어져서 울곤 해서 난감해지는 상황이 늘 반복되거든요. 저도 최대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자. 속상한 마음을 먼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 주자라고 마음 먹는데 첫 단계인 마음 알아주기부터 막히니 그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식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원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친구와 놀다가 갑자기 얼굴을 핥히는 일이 있었어요. 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번갈아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자기 얼굴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게 갑자기 싫었는지 양손으로 얼굴을 핥히더라고요. 이럴 때면 아이에게 왜 그런지 묻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어도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훈육자를 또 핥히려고 하거나 입으로 푹푹거리며 침을 튀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에도 아무데나 드러누워 소리 지르거나 울고 엄마를 깨물거나 손톱으로 꽉 잡기도 하고요. 지금 희연이 나이대가 이렇게 화가 나면 감정 컨트롤이 미숙한 시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훈육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건지, 그것도 아니면 동생을 볼 때가 되어 그런 건지, 이론적으로 공부한 부분을 적용시켜 보고는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도통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희연이의 이런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전 방송에서 어머님의 성향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서 공감대가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예, 근데 제가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거 참 어려워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러셨죠. 그 부분도 좀 공감이 좀 되셨다는 얘기시겠죠? 아, 글쎄요. 혹시 어머님, 희연이를 직장 동료나 상사와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아무 거론이 없으신 것을 보면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 마음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머님은 육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조금 더 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머님은 지금 잘하는 육아, 잘못하는 육아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사연에서 그렇게 물어보셨죠? 네네. 예, 그건 이제 잘하는 육아가 있고, 못하는 육아가 있다는 마음이신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머님은 어떤 기준으로 육아를 잘한다, 못한다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오, 기준이 뭘까요? 제가 사연으로 알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자, 첫 번째,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이렇게 두 아, 가지였어요. 네네. 이 두 가지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오, 외부 사람? 그렇죠. 네, 다 외부인인 거예요. 네. 타인에게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둘 다 네거티브 방향과 방식이에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실 거예요, 아이한테. 근데 이러다 보면요, 육아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아, 게다가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점점 멀어지면서요, 조바심만 더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제 희연이의 성취나 기특한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싶게만 보이면서 아이의 성장과 노력을 함께 즐거워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해야 할 것만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시게 되고 이러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희연이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희연이 입장에서는요, 계속 못한다는 소리만 듣게 되고 잔소리만 듣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겠어요. 혹시 어머님이 희연이와 집에서나 이렇게 둘이 지내시면서 우리 희연이가 이런 걸 했어요, 이런 행동을 한 게 참 기특하고 대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 해주신 건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동안 우리 희연이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에, 엄마 아빠가 따로 먼저 식사를 하시고, 희연이는 TV를 보고 있다가 TV 보면서 이렇게 먹여주시는 형태로 식사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음, 지난달부터는 이제, 우리 가족끼리 그냥 같이 함께 먹자라고 생각하셔서 다 같이 먹기 시작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TV를 보던 희연이도 이제 식사하자 저녁 시간이야 하면서 TV를 끄고 이렇게 와서 식사하자 그러면 또 희연이가 잘 와서 식탁에 앉고 식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식사 시작하면 이제 어머님께서 뭐 반찬 이야기도 하고 어린이집 이야기도 하시다가 원에서는 이제 숟가락질 잘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정에서는 아직 먹여줘 버릇해서 그런지 손으로 먹으려고 하고 손으로 주로 먹는다 해서 이제 요즘 숟가락질하는 방법, 뭐 잘 뜨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뭔가 못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끝에 가서. 음, 근데 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한번 보세요. 아니, TV 끄고 가서 먹자 그런다고 순순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 드시는, 이거 들으시는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그거 쉽지 네, 않다는 거. 그렇죠. 근데 희연이는 이제 다 TV 끄고 같이 먹자 한다고 순순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실갱이 맞아요, 없이. 맞아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기특해요.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안 되는 거, 다음으로 더 했으면 좋겠는 거에 집중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음, 근데 뭐 어머니께서 말을 안 하셨을 뿐이겠지, 뭐 집에서 기특해하고 잘했다고 함께 뭐 희연이의 성장을 즐거워해주고 하신 게 전혀 없지는 않을 네, 거예요. 뭐 그런 게 그렇겠죠.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심의 크기, 마음의 비중이 앞서 말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이 다음 걸 하게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제일 크시다는 거죠. 음, 전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중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네, 제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어머님 사연에서 말하셨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네, 속상한 마음을 먼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 주자라고요. 음, 근데 이건 저희가 말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마치 지난 방송에서 말하신 도깨비 어플 틀어가지고 손톱을 못 듣게 해야겠다라든가, 모드 제자리 음악을 틀어갖고 귀에다 대주시면서 정리하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를. 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고 시키는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나 말을 사용하시는 거를. 어머님이 알려주고자 계획하시는 거나 행동에 대해서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도깨비 어플이나 음악 틀어주시는 거랑 똑같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행동만 끌어내기 위해서 장치로만 쓰시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오늘 사연에 주신 상황 같이 이렇게 친구랑 다투거나 핥히는 상황 같은 때 도대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뭐냐, 어떤 거냐라고 하신다면, 혹시 원에서는 희연이가 친구와 이렇게 다툰 적이 없었나요? 어,
제가 지금 어머님이 오늘 나눠주신 고민 사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우리 친구 이제 하원하는 차량을 제가 지도하게 된 날이 있는데, 요 사연에서 다룬 그 친구랑 나란히 이제 앉아서 함께 가는 길이었고, 우리 희연이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저랑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고 있던 우리 친구가 할 얘기가 있는지 희연이를 톡톡톡 건드리는데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희연이가. 그러니까 희연이를 향해서 입으로 푸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연이가 저랑 얘기하던 걸 멈추고, 선생님이 푸 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희연이는 푸 하는 거 싫어? 그래서 땡땡아 친구는 그거 싫대 희연이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로 물어보자 라고 그 친구에게 말해 주었고 그래서 그 후로 조금 있다가 친구가 이제 잘 가다가 또 한 번 더 입으로 푸 하는 장난을 치니까 그때는 우리 희연이가 아니 나 싫어 이렇게 말하고는 저를 쓱 보면서 오, 이렇게 자기가 싫다고 말했다라는 걸 뭔가 자랑하듯이 이렇게 네. 뿌듯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이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런 사례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어머님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려고, 아, 그랬구나, 라고 말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음, 지금 원장님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 참 힘들어 하시는 성향이시거든요. 음, 또 이게 힘들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덜 노력해서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향적으로 진짜 잘 모른달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런 성향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일 잘한다는 모습도 보이시는 특성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이 뭐 어쩌라는 거야.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들리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지난 방송에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더 질문을 주시면 어머님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내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제가 말해드린 방법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어, 혹 아니시라면 뭐 꼭 방송에 안 나가도 되니까 원장님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머니. 네네. 자, 다시 앞에 말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육아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고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요, 우리 희연이인 거예요, 어머니. 음, 그래서 제가 희연이를 직장 동료나 상사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네. 육아라는 일은 어머님 혼자서 100%를 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50%는 희연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하시는 독립 업무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희연이가 갓난아기에서 자라서 어느 날 뒤집고 배밀이하고 기고 걷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100% 시키고 주도해서 됐나요? 아니었죠. 아니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위한 환경과 동기를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건 아이예요. 음, 아니,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사연으로 우리 희연이는 상당히 영리하고 기특한 부분이 많은데, 보세요. 밥 먹을 때 TV 끄고 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왔죠. 그리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버스에서 소통하는 부분도 그렇죠. 음, 상당히 영리하고 기특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순적이게도 어머님이 더 못하는 게 많다라고 느끼게 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어, 왜? 너무 쉽게 하니까, 네. 희연이가.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바로, 그럼 그 다음 거, 이렇게 챙기고 노력해야 된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성향이. 어, 바로 다음 할 일, 다음 과업으로 넘어가듯이 말이죠.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어머님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혼나거나 잘못을 지적받는 기분만 드실까요? 아니면은 어머님이 질문하신 육아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시는 그런 기분만 드실까요? 근데 저는요,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 육아에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육아의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육아의 즐거움과 만족감, 성취감은 어디에서 알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내가 과거에는 어디서 느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앞서서 얘기했듯이 희연이가 첫 뒤집기 할 때 어떠셨어요? 첫 배밀이 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기특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누가 했나요? 어머님이 다 시키셔갖고 희연이가 한 거예요? 아니면 희연이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막 했나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그렇죠. 이것처럼 최근에 지내시면서 아우 잘했다, 멋지다, 와 기특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시고 반응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희연이 나이대가 미숙한 시기라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맞아요 어머니, 미숙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행동, 작은 변화, 작은 시도가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 지금 너무 뭔가 꼬린 지점, 완성된 목표에 초점이 있으신 거예요. 기준을 희연이에게 두세요. 그래서 과정을 함께 즐겨주세요. 이 시기에만 교감하고 알 수 있는 아이와 엄마만의 작은 성공과 성취를 좀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결과물을 칭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 즐겨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즐긴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희연이 어머님 맞춤 솔루션이자 숙제입니다. 네. 하루에 한 개씩 희연이의 시도, 변화, 새로운 도전 하나씩 꼭 적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과 나눠주세요. 그럼 뭐 주고받는 댓글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메모장 같은 네, 거. 어플이 어린이집과. 예.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원에서 있던 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은 걸 적으셔도 돼요. 새로운 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거나 희연이가 이런 것도 했어요 라고 기특하고 대견한 것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오늘은 이러시면 예전에 어땠지? 라는 것도 하나씩 적어보세요. 이맘때쯤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희연이와 얘기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희연이가 이걸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시도했구나. 아, 너무 대견하다. 엄마도 너무 즐겁다. 이렇게요. 네네. 절대로 성공한 걸 칭찬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의 시도, 해보려는 과정, 도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확인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즐겨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희연이가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고 배변 훈련 중인데 선생님이랑 화장실 탐색부터 시작해서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다가 쉬를 해보고 했거든요. 그 과정마다 자기도 엄청 뿌듯해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이제 자기 스스로 쉬마려워요 말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 이런 말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칭찬해달라고 집에서도 시도해보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집에서는 시도하려고 해봐도 싫다고 해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여러 번 가도 성공 못했는데 했다니 너무 좋다 라시면서 선생님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과 저는 이런 시도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는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시지만 아이가 앉긴 앉혔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도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했던 건데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한 번에 그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보는 걸 여러 번 하면서 와 앉았구나 이런 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자 보세요 어머니. 제가 육아는 어머니가 50% 하시고 희연이가 50% 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머니가 그 50%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린이집과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 뭐라고 평소에 뭐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린이집은 공동 양육자다. 네. 라고 하죠. 맞아요. 그 말. 어린이집은 공동 양육자다. 라고 원장님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저도 듣는데, 네. 이미 어머님은 숲속에라는 원을 다니게 해주신 것으로도 희연이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계시죠. 그러니 그 50% 양육에 대한 부분도 어린이집과 함께 나눠서 하고 협력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대견하고 기특해서 응원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적고 뭐 원장님과도 나누시고 담임 선생님과도 나누시고 아버님과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연이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기시고요. 와, 희연아 오늘 이렇게 했다며, 이것도 해봤다며, 이런 식으로요. 그걸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한 걸음 물러서셔서 희연이가 나머지 부분 50%를 채우는 과정을 즐기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지금은 어머니가 100%를 다 채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이 바뀌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네. 혹시 이제 해보시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원장님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때는 네.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냥 네. 이 방송과 상관없이 1대1로. 네. 네. 혹시 희연이가 뭐 첫째 아이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희연이가 첫째 아이고 지금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동생이 이제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와, 축하할 일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출산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급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희연이 뭐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남짓 남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달, 지지난달 이렇게 뭔가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출산을 하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나실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네.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너무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동생들이 쌍둥이면 더 정신 없으실 테니까 희연이가 뭔가 혼자 있어줘서만으로도 기특하고 대견한 모습들이 더 보이실 텐데, 네. 그런 것들만 한 번씩 더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고 이러시는 걸로도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걸 꼭 해보시면서 네. 이 이후의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 육아의 즐거움, 내가 50% 아이가 이렇게 응원하고 서로 지지하는 과정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들리네요. 의미 있게 들리셨어요? 네네. 뭐 많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랬지, 맞지, 어릴 때 그랬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제가 이제 네. 대면하고 상담하는 거였으면 희연이 어머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질문이거든요. 어머님, 희연이 기르면서 우리 희연이 참 기특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언제세요? 라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이걸 한번 적어보시고 원장님과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럼에도 이거를 하면서도 아이의 행동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기분이 드신다면 제가 그냥 대면 상담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기도 해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에는? 저는 기대가 되네요. 기대감이. 그렇죠. 네.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를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것 희연이 같아요. 어머님께서. 네네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네. 상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